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0. 전류에 의한 자장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장, 암페어의 이 암페어 법칙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암페어는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서 문교부 책에는 앙페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 암페어, 앙페르 뭐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자, 먼저 나사못을 박으면은요,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 회전하는 방향, 나사못에다 대고 드라이버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 방향, 회전하는 방향이 자르선 방향. 이것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도체하면 전류를 흐르는 물체죠.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다. 자, 이 점이다. 그러면 자력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페어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는 데는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이 편해요. 도체가 하나예요. 전류 방향에다 엄지손가락을 대요. 그 다음에 도체를 잡아요. 네 손가락은 자력선 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체가 있어요. 전류를 저쪽으로 흐르게 한다. 전류 방향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댄다. 네 손가락을 도체를 잡는다. 그러면은 네 손가락이 자력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력선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나 암페어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체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자력선 방향, 이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이나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재에 직선 전류에 의한 자력선 방향 이렇게 나와요. 직선 전류니까 이와 같이. 그러면 엄지손가락 대고요. 이 도체를 손으로 잡으니까 자력선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자력선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나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의한 예를 들어서 뭐 0점이다. 얘에 의한 자력선 방향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력선이 하나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그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송전선로. 그러니까 한자를 써서 송전. 전기를 보내는 거죠. 수전 받는 거죠. 송전선로 3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 철탑이 있으면 선로가 3개씩 거예요. 이 선로 3개인 경우가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3상으로 보냅니다. 전기 보낼 때 송전 3상으로. 그러면 전류 댐에 전기 만들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 이 선로에 의한 자력선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형성이 돼요. 이 자력선은 책에 보게 되면 2km까지도 이렇게 뻗어 나간다고 그래요. 물론 약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송전선로가
마을로 지나간다면 마을에는 자력선으로 덮인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도체 조를 걸르면 자력선은 생깁니다. 그래서 자력선 방향을 알고자 할 때는 암페이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암페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체인 경우에는요. 도체. 엄지손가락 대고 이 도체를 잡으면 내 손가락이 자력선 방향이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솔레노이드인 경우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요. 코일을 똑같은 간격으로 감은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솔레노이드라고 그래요.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조류를 이렇게 흘려줬다면 조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도체 한 가닥 직선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에다가 엄지손가락 댔죠.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반대예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전류 방향에 대요. 그럼 엄지손가락으로 자력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직선 도체하고 솔레노이드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속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가운데가 뻥 뚫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나가는데 외부에는 자장이 0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이것이요. 내부로만 자속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외부에는 자장의 세기가 0이다. 솔레노이드 내부로만 자속이 나간다. 자력선이 나간다. 그런데 평등 자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평등 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솔레노이드 내부로 자속이 나가는데 가운데라고 많이 나오고 가장자리라고 적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평등 자장하면 가운데나 가장자리나 자력선 세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 자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솔레노이드에서는요. 자, 그래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암페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 자, 교재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체 하나인 경우에, 직선 도체인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에다, 그 다음에 도체를 잡았을 때 네 손가락은 자력선 방향. 이번에는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에다가 네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자력선 방향.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암페이 오른나사 법칙, 암페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무한히 긴 직선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가 나와요.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암페이 주회적분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설명을 한다면 이러한 도체가 있습니다. 전류 흐르는 도체요.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줬다. 밑에서 위로 전류를 흘려줬다. 그러면 2.1 중심을 잡아서 자력선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렇다면 자, 이 거리 Rm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똑같은 거리에 있어서의 차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I는 이꼬르 HL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체에다가 전류 흘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력선 지금 하나만 그려요. 이렇게요. 자력선 하나만 그려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 반지름이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이 차장의 세기, 그 다음에 이 길이요. 이 길이 이것이 L이에요. L. 그래서 얘네들 똑같은 R미터인 이 길이 얘네들 길이 여기에 똑같은 거리에 있는 차장의 세기. 자, 흘려진 전류에 비례하죠. 비례 이렇게요. I라고 하는 것은 도체 전류를 줘 갖고 생긴 이 자력선 생기는데 이때에 이 같은 거리에 차쟁의 세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체 길이 이것은 I하고 비례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제가 차기 쪽을 하는데 전기기사에서 차기약 하면은 뭐 누구나 다 고개를 흔드는 그런 이 과목이 차기약이에요. 상당히 설명 이게 듣고 이해가 잘 안 가시리라 믿어요. 어쨌든 뭐 최대한 이해를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암페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해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에 전류 흘리면 자력선 형성이 되는데 같은 거리에 자정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리에 자정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길이 여기에 이렇게 똑같다. 자정의 세기가 전류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에 의해서 이제 11번 그 공식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사실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 하게 되면 사실 뭐 이렇게 이해를 뭐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11번 같은 경우에 공식화로 이렇게 기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 공업고등학교 이런 교재에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을 보시면 무한이긴 직선 전류에 의한 자정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지금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대요. 그러면 자, 2점, 뭐 0점이라고 한다면 자력선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력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밑에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 대면 네 손가락 잡으면은요. 자력선 방향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무한이긴 직선 전류에 의한 자정의 세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공식 유도는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에 의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흘려준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에 의해서 자, 같은 거리의 반지름 자, 같은 거리의 자정의 세기, 그 다음에 이 길이 L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암페어 그러한 암페어라는 분에 의해서 주의적분 법칙이 이제 나온 것이죠. 이 공식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이 길이는 원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2파이 R
반지름이 R인 경우에, R미터인 경우에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H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같은 거리에 있어서 자정의식이 H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학적으로 2πr분의 I가 되잖아요. 자정의식에 다니는 암페어 턴 퍼 미터잖아요. 자, 결론. 이런 과정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전기 쪽도 기사 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과정은 저는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한히 긴 무한장 이 말, 무한히 긴 그것도 한도 없는 거예요. 무한히 긴 무한장 이 말 나오면 오, 2πr분의 I네 이렇게 공식이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무한히 긴 직선도체 무한장 직선도체 이 말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 상당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기 모음 어떻게 되면 ML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무한히 긴 직선도체 이 도체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점을 잡아 가지고 자 반지름 R인 경우에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 저울리 흘려주면 그렇다면 이때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이 되면 네 손가락은 자력선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같은 거리의 자장의 세기는 똑같고요. 이 길이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2πr이니까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기준 잡았을 때 그때의 여기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자 얘네들 이 자정의 세기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무한히 긴 무한장 직선 이런 말 나오면 이와 같이 쓰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것은요. 이 3.14R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50cm 하게 되면 0.5로 그 다음에 I 10A 주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뭐 문제 없어요. 공식을 어떻게 떠올리셔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기사 아주 어렵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도 말 뜻에 따라서 공식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키예요. 그 과정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시험을 단시일 내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말 뜻에 따라서 공식을 누가 쓰느냐. 자기에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많이 맞추는 방법은 뭡니까? 공식을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그 말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승강기 능사에도 나와 있죠. 무한히 긴 2πr분의 I네 3.14 반지름 R 그 다음에 흘려진 전류 이렇게 공식만 쓰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거리에 있어서 반지름 R인 경우에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에 자장의 세기 어떻게 구해요? 2πr분의 I다. 이때 분모의 파이는 3.14 R은 반지름 반드시 미터로 해야 돼요. 자정의 세기에 다니는 암페어 턴 퍼 미터입니다. 센치로 준다면 50cm라고 한다면 미터로 하면 0.5입니다. 그 다음에 저울리는 뭐 10A, 20A 주니까요. 계산기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정의 세기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하게 되면 솔레노이드는 거기를 같은 방향으로 감은 거라고 그랬어요. 환상 뭡니까? 동그랗게 감은 거죠. 한자라서 환상. 자,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동글뱅이를 해서 X 그다음에 점을 찍어 놨죠. 이것은 화살 뒤쪽이 X예요. 그다음에 동글뱅이를 해서 점 찍어 놓은 것은 화살촉 이 앞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류가 또는 자외선이 들어갔다. 화살 뒤쪽이니까요.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나오든 자외선이 나오든 나오는 것을 표시해요. 들어간 것을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신다면
이것은 들어가서 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코일이 지금 감은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감은 거예요.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코일을 이렇게 쭉 감았는데 전류가 들어가서 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 말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류가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말이죠. 이게 나와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 네 손가락 된다고 그랬죠. 네 손가락 대줍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자속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자정의 세기 H 반지름 R미터 자로 한자로 쓴 거예요. 자속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자 이러한 엽전에다가 뭐 엽전이라고 좋아요. 그래서 엽전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그러면은 전류 방향에다 네 손가락 대면 자속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자속은 흐르겠죠. 자속은 흐릅니다. 코일에다 전류를 넣어주면 자속 걔네들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환상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자로까지 길이 R미터.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요. 암페의 주의적 분법칙에 의해서 역시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차장의 세기 자,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리면 자석은 외부에는 자장이 자력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차장의 세기는 0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솔레노이드 내부로만 자석이 나간다. 자력선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환상 솔레노이드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도체 전류 흘리면 자력선 암페 주의적 법칙을 응용을 해서 공식을 유도를 하는데 이때에는 자 L이 환상이니까 길이 나오죠. 2파이R 나오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한 번 감은 거 아니잖아요. 많이 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N자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H라고 하는 것은 2파이R분의 NI가 되는 거예요. 차장의 세계에 다니니까 암페어 턴 퍼 메타고. 자, 우리 승강기능사에 뭐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공식 오는 것이 맞아요. 이러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그란 그러한 도체 코일을 감았다. 그러면 자속 이것은 코일 전류 방향에 네 손가락 띄면 엄지손가락 자속 방향 나오니까요. 자장의 세기. 그런데 외부 자장의 세기는 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솔레노이드 내부 터널이죠. 터널. 그리로 자속이 나겠죠. 그 자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말이 나오면 이 공식. 그냥 우리가 어떤 시험에 응시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3.14R 반지름이에요. cm면 꼭 매달으셔야 됩니다. 50cm면 0.5. 몇 번 감았느냐? 흘려준 전류가 얼마냐? 이 말이.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 감아놨는데 그 내부로
나가는 그 자장의 세기는 그 말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이 나오면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12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한이긴 직선 도체에 의한 무한이긴 직선 도체 이 말 나오면 그 공식 환상술에 넣으면 이 공식 이렇게 바로바로 이 공식이 써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에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정의 세계입니다. 이 무한장, 무한히 긴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이 무한장이라는 말을 나와요. 뭐 똑같이 나온다고 봐도 가능 아니에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정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코일을 무한장이니까요. 끝도 한도 없이 감은 거예요. 사실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무한장 솔레노이드 결론만 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무한장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m.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13번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감았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흘려줬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네 손가락을 전류방에 대면 엄지손가락으로 자력선이 나가겠죠. 자, 근데 무한장이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1m. 그래서 이때는 H는 NI 단위는 자장의 세계 단위니까 암페어턴 퍼 미터. 자,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m랑 몇 번 관계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1m당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10cm에 10회가 한개 있다. 그렇게 하고 전류 10A 이렇게 준다면 10cm에 10회에서 10 곱하기 1이면 안 돼요. 반드시 100cm, 100cm에 몇 번 관계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cm에 10회, 100cm에는 100번 관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100cm 해서 이러한 방법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러면은 100cm당 몇 번 관계 있느냐로 한다. 흘려준 전류가 얼마냐? 10cm에 10회 관계 있다면 100cm라고 하면은 100회 흘려준 전류 하면 바로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차기 쪽에서는 이 공식 말뜻에 따라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우리 승강기능사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는 너무나도 잘 나와요.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쪽, 뭐 각종 냉동기사 뭐 등등 해서요. 그래서 말뜻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공식만 암기를 하셔가지고는 어느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요 말 나오면서 뭘 물어본다면 반드시 이 공식을 쓰셔야 된다. 환상 솔레노이드다. 예를 들어서 권수는 환상 솔레노이드에 동그란 철심의 코일을 감았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 자장의 세기는 권수에 어떻게 됩니까? 비례지요. 야, 비례. 전류에 어떻게 됩니까? 비례지요. 반지름에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죠.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식을 쓰실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공식만 쓰신다면 해결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장수레이드에 대해서, 그래서 무한장수레이드인 경우에는 1m당 몇 번 간 게 있느냐, NI. 그래서 자동으로 N은 100cm당 몇 번 간 게 있느냐, 이렇게 환산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14번 이번에는 원형 코일 중심이 자장이 나옵니다. 원형 코일 중심이 자장. 이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이 이것도 똑같아요. 원형 코일이라는 말 나오면 이 공식이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쪽에서는 말뜻에다 공식만 쓰실 수 있으면 뭐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또 반대 급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이 맞출 수 있는 부분, 자기학 전기기사 쪽에서 하면 뭐 누구나 다 머리 흔들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식에 따라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 세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비오 사발의 법칙이 나옵니다. 비오 사발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오라는 분과 사바르라는 분에 의해서 내려진 이제 하나의 그 정의인데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라운드가 졌어요. 도체가 여기에 저울리를 흘려줬어요. 도체 저울리를 흘려주면 자외선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점 아주 작은 길이인 경우에는 델타 L로 표시를 해요. 아주 작은 길이 델타 L,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공학에서는 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접선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접선입니다. 이것이 접선. 자, 접선은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체에 저울을 흘려주고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도체의 저울류가 흐르니까 자외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도체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자장의 세기, 그러면 이 접선과 각도 이루는 거 세타라고 한다면 비오고 사바르가 내린 정의는 델타 H 믿고, 왜 델타 H를 붙였느냐 하면 도체에다가 저울을 넣었죠. 여기에 의한 이 자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겠죠. 그래서 H를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델타 H로 이렇게 각종 교재 또 시험 문제는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델타 H는 4파이 R 자성분의 I 흘려진 전류 델타 L 이 길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장의 세기에 다니니까 암페어 턴 퍼 미터입니다.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파이 R 자성분의 I 델타 L 그 다음에 각도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오고 사바르 그분들의 내린 정의니까 그대로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의해서 이제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 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만 나오면 사실은 ER분의 IN 이렇게 이제 정의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비오사발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돼요.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습니다. 라운드가 졌죠, 지금. 비오사발의 법칙도 라운드가 졌죠. 자, 예를 들어서 요 델타 L에 의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형태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각종 교재나 문제집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방향. 자력선이나 저울리가 들어가는 방향 표시할 때는 저와 같이 표시를 해요. 그러면 델타 L에 의한 저울리를 흘러줬을 때의 중심의 차장의 세기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델타 H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플러스 자, 이번에 흰 분필로 해놓은 얘에 의한 또 차장의 세기 델타 H2 이러한 형식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전체 이거 델타 L에 의한 자장의 세기 델타 H1 델타 L2에 의한 자장의 세기 델타 H2 그런데 이 접선과 예와는 90도예요. 사인 90도는 1이니까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의 전체 자장의 세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 한 번에 표현을 한다면 비오사발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R 자성 I 그 다음에 얘네들이 되겠죠. 4파이R 자성 I 델타 L1 플러스 델타 L2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원의 길이니까 2파이R이 되겠죠? 그래서 4파이R 자성 I 곱하기 2파이R 그러면 이것은 2R분의 I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근데 자장의 세기라니까 앞에 어떤 메타인데 원형 코일이 하나가 아니다 했을 때에는 N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결론 원형 코일 이 말 나오면 원형 코일 이렇게 원형 코일 저울로 흘려졌다. 얘네들에 의한 중심의 자장의 세기 이와 같이 됩니다. 2R분의 IN. R은 반지름을 말해요. 자,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뜻에서 공식만 쓰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